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우셨을 때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렇게 하루하루 흘려보내도 되는 걸까? 혹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창밖을 내다보다가 갑자기 마음이 조용히 무거워지는 날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젊을 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그 선택이 맞았던 걸까? 이제 나이가 드니 새로 뭘 배우기엔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약 2500년 전 한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공자였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옹고이 지신 가히위사에. 우리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알면 능히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처음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그건 학생들한테 하는 말 아닌가? 나 같은 나이 든 사람한테 무슨 스승이란 말이야. 아니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옛것은 많이 알지. 근데 새것을 배우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 그런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마음을 가진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 시대, 그러니까 지금 60대, 70대를 살고 계신 분들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어린 시절엔 가난이 있었고, 젊을 때는 일이 있었고, 중년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겪으셨고, 그렇게 많은 것을 아시는데, 정작 이 나이에 와서 스스로를 작게 느끼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나는 다 됐어. 배울 것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어. 그런데 공자는 말합니다. 그 생각이 틀렸다고. 여러분이 살아온 그 세월이, 여러분이 겪어온 그 경험이 바로 가장 위대한 옛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꺼내어 들여다보면 전혀 새로운 지혜가 보인다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30분이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자의 인생 지혜를 통해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빛나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공자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알면 능히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옛것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오래된 지식이나 고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자가 말하는 옛것은 바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입니다. 젊은 시절 처음 사회에 나가 실수했던 기억, 부모님을 모시며 마음 졸이던 날들, 자녀를 키우며 눈물 흘리던 밤, 사업을 하다 어려움에 부딪혔던 순간, 동료와 다투고 화해하며 배운 것들, 아무도 몰라줘도 묵묵히 해온 일들. 이 모든 것이 바로 옛것입니다. 그리고 이 옛것은 어떤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새것은 무엇일까요? 새것은 단순히 스마트폰이나 최신 기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관점, 새로운 해석, 새로운 연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의 내 경험을 지금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수십 년 전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난 기억이 있으시지요? 그때는 그냥 억울하고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억을 꺼내보면 어떨까요? 아, 그 상사도 나름 이유가 있었겠구나. 그때 나도 미숙했었지. 그 경험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구나. 이게 바로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아는 것입니다. 같은 경험인데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겁니다. 그 달라진 시선이 바로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이 중요한 이유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경험이 적은 대신 에너지가 넘칩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실행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깊이입니다. 60대, 70대에 계신 여러분은 그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이 만들어낸 깊이, 실패와 성공이 쌓인 깊이, 사랑과 이별과 기쁨과 슬픔을 다 겪어낸 인간으로서의 깊이. 이 깊이 위에 새로운 배움이 더해질 때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공자가 바로 그것을 말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반복해서 배우고 다시 돌아보고 또 새로이 깨닫는 것. 이것이 배움의 참된 의미입니다. 인생 교훈이란 한 번 배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도 10년 후에 다시 들으면 전혀 다른 울림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깊이입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특정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이웃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 30년을 다닌 회사에서 퇴직한 날, 김 선생님은 이상하게 기쁘지 않으셨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싶었는데 막상 집에 오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고 밥을 먹어도 허전하고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뭐 배워보지 그래요라고 하셨지만 김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다 늦었어.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 활용 교실을 한다는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별 생각 없이 신청하셨는데 거기서 강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은 70대였습니다. 70대 강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배우다 보니까 제가 60년 동안 사람 다루고 가르쳐 온 게 여기서도 그대로 쓰이더라고요. 인내심, 반복,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기, 다 제가 살면서 배운 거잖아요. 그 말이 김 선생님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래, 나도 30년 동안 배운 게 있지. 그냥 버릴 것들이 아니잖아. 그날 이후 김 선생님은 달라지셨습니다. 스마트폰은 물론 유튜브 채널도 열고 자신이 30년간 쌓아온 회사 운영 노하우를 영상으로 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그 채널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 무엇인가요? 김 선생님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냥 자신이 살아온 옛것을 꺼내어 새 것과 연결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온고이지신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자녀와 멀어진 어머니. 이번엔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 여사님은 자녀를 셋 키우셨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사셨고 그 자식들이 모두 훌륭하게 컸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자식들이 다 잘 됐는데 어머니는 혼자입니다. 명절에는 오지만 평소엔 연락이 뜸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도 읽씹 읽고 씹느니 대부분입니다. 박 여사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저 아이들이 어릴 때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이제 나한테 일어나. 섭섭함이 쌓였고 자식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여사님이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가족소통 특강을 들으셨습니다. 강사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지금 자녀들은 디지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어머니들이 그 세계에 들어가시면 자녀들이 더 가까이 느낍니다. 처음엔 반발하셨습니다. 내가 왜 내 자식한테 맞춰줘야 해? 근데 생각해 보셨습니다. 내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 눈높이에 맞춰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더 가까워지지 않았던가? 그 순간 예전에 아이를 키우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박 여사님은 딸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얘야, 엄마 카카오톡 이모티콘 쓰는 법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딸이 직접 와서 가르쳐 줬고, 그 다음 주엔 아들이 영상통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3개월 뒤 박 여사님 가족 단체 채팅방은 매일 아침 안부 인사로 가득 찼습니다. 옛것,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던 경험이 새것, 즉 디지털 소통을 배우는 계기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가족을 다시 이어줬습니다. 3번째 이야기 70대에 새로운 꿈을 찾은 선생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사셨던 최 선생님입니다. 퇴직 후에는 텃밭을 가꾸시며 조용히 사셨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학교 숙제를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좀 도와줘. 숙제는 환경에 관한 보고서였습니다. 최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손자 눈이 반짝이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할아버지,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애들이 다 볼 것 같은데? 처음엔 웃어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리셨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아이들 가르쳤잖아. 그 방법, 그 이야기들 그냥 묻어버리기엔 아깝지 않나. 최 선생님은 손자의 도움을 받아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과학교실이라는 이름으로 텃밭에서 직접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 채널의 구독자는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자료로 쓰기 시작했고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도 왔습니다. 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살이 되어서야 진짜 내 꿈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세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모두 자신이 살아온 시간, 즉 옛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새로운 삶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인생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배움을 멈출까요? 저는 이 질문을 오랫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착각. 수십 년을 살아오셨으니 많은 것을 아십니다. 그 알은 분명 가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알이 굳어버릴 때입니다. 흙이 굳어버리면 씨앗을 심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버리면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건 내가 아직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가장이었고 어른이었고 누군가를 이끌어온 분들에게 그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모른다고 하면 창피하지 않을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배움의 시작이라고. 그리고 그 배움이 쌓일 때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여러분,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오래 살수록 나이테가 더 촘촘하고 깊어집니다. 그 나이테 하나하나가 바로 경험입니다.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견딘 흔적, 봄의 따스한 햇살을 받은 흔적, 폭풍 후에 흔들리면서도 뿌리를 지킨 흔적.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주름 하나하나, 손등에 굳은 살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이 살아온 세월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옛것이고 세상 어디서도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자산입니다. 경험은 늙지 않습니다. 몸은 나이를 먹지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60대에 보이지 않던 것이 70대에 보이기 시작하고 70대에 몰랐던 것이 80대에 가서야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삶이 가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삶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지금 바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답이 바로 여러분이 가진 가장 귀한 옛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세상과 나누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남의 스승이 되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공자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단지 깨달음에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실천, 매일 10분, 과거를 돌아보는 습관. 매일 아침이나 저녁 딱 10분만 조용히 앉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혹은 내가 살아온 시간 중에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나?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나?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고 느낀 순간은 언제였나?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잊고 있었던 소중한 기억들이 하나씩 올라옵니다. 그 기억들이 바로 여러분의 옛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 한 달에 하나 새로운 것 배우기. 너무 크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 새 기능 하나, 새로운 요리 레시피 하나,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좌 하나,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배움의 중요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집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실천, 경험을 글이나 말로 정리하기.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록해 보십시오. 일기도 좋고 메모도 좋습니다. 아니면 자녀나 손자에게 이야기로 들려주셔도 됩니다. 내가 내 나이 때는 이런 일이 있었단다.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가 가족의 역사가 되고 삶의 교훈이 됩니다. 경험의 가치는 기록될 때 더욱 빛이 납니다. 말하지 않으면, 쓰지 않으면 그 소중한 이야기는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오늘 당장 노트 하나를 마련하시고 제목을 이렇게 써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들. 네 번째 실천, 주변 사람에게 조언 한마디 건네기. 조언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 청년이 취업 걱정을 한다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느낀 것을 진심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손자가 학교 때문에 힘들다면 여러분이 힘들었던 시절 어떻게 버텼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단 한마디라도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은 다릅니다. 책에서 배운 말보다 훨씬 강합니다. 살에서 나온 말이니까요. 공자가 말한 남의 스승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다섯 번째 실천, 자기계발 모임에 참여하기.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할 때 더 오래, 더 즐겁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동네 도서관, 복지관, 문화센터에서 하는 독서 모임, 글쓰기 모임, 취미 강좌에 참여해 보십시오. 비슷한 또래의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배우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시니어 자기계발입니다. 공자의 제자들도 함께 배우고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것이 배움을 더 깊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배우기 좋은 시기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젊은 시절엔 배울 시간이 있어도 온갖 걱정과 욕심에 가려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중년엔 배울 의지가 있어도 일과 가족에 치여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적어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경험이라는 최고의 교재가 있습니다. 삶의 후반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 이야기는 마지막 장이 가장 깊습니다.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몇 페이지보다 마지막 챕터가 가장 풍요롭고 가장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가장 의미 있는 챕터를 쓰고 계신 겁니다. 공자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70대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그 기쁨은 20대에 배우는 기쁨보다 훨씬 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배움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마음이 편해지는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모든 날이 이미 위대한 공부였습니다. 실패도 상처도 후회도 기쁨도 사랑도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교과서입니다. 그 교과서를 이제 다시 펼쳐보십시오. 거기서 새로운 답이 보일 겁니다. 오늘 공자의 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알면 능히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옛것이 되었고 그 옛것을 새롭게 바라볼 때 여러분은 이미 누군가의 스승이 됩니다. 자녀에게, 손자에게, 이웃에게, 때로는 낯선 누군가에게. 지금부터라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됩니다. 매일 10분 과거를 돌아보시고 한 달에 하나 새로운 것을 배워보시고 여러분의 경험을 기록하고 나눠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를 더욱 빛나게 만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큰 나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이 더 많이 이 채널을 찾을 수 있도록 주변에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이런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곧 이 채널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게, 따뜻하게, 오늘 하루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